혹시 지금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열렸으니까 그냥 딱 클릭 한 번으로 연말정산하면 되겠지 하고 계실까요? 멈추세요. 제발 멈추세요. 제 지인도 그렇게 했다가 무려 150만 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으셨더라고요. 여러분, 150만 원이면 한 달 월급의 절반이에요. 그 돈이면 우리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주식 아니면 예적금 몇 달치를 한 번에 채울 수 있는 돈이죠. 간소화 서비스라고 쓰고 누락 서비스라고 읽어야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나라에서 절대 먼저 안 챙겨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보험 전문가로서 그리고 또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파트너로서 99%가 놓치는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8가지를 싹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13월의 월급 액수가 달라질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집중 공략할 8가지 절세 포인트 빠르게 먼저 요약해 드리고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은 월세를 세액공제 받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랑 입금증 직접 내셔야 아낄 수 있습니다. 2번은 시력 교정용 안경 렌즈 체크하기, 안경점 영수증. 그리고 또 3번은 중증 환자 장애인 공제받기, 암, 치매 등 병원 증명서가 돈입니다. 4번은 누락된 기부금 체크하기,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영수증 이런 거 챙기셨나요? 5번 취약 전 아동 학원비 환급받기, 태권도, 미술, 학원, 영수증 필수입니다. 6번 아이들 교복, 체육복 구입비 체크하기, 중고생 자녀가 있다면 영수증을 꼭 제출하셔야 돼요. 7번 해외 유학학비 공제받기, 유학 중인 자녀 학비도 공제가 됩니다. 8번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받기입니다. 청구 안 하면 90%가 감면 못 받아요. 와, 이런 게 된다고 싶으시죠? 이제부터 하나하나 제대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먼저 월세 세액 공제 받기입니다.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15%에서 17% 정도 깎아줘요. 근데 이건 집주인이 신고 안 하면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뜹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랑 입금증을 직접 내셔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서랑 계약서 사본 당장 챙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경이나 렌즈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대부분 놓치고 계시겠지만 안경값도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1인당 50만 원 한도니까 4인 가족이면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인 거죠. 모르셨다면 다니시는 안경점 가서 연말정산용 영수증 꼭 달라고 하세요. 이건 무조건 발품 판만큼 들어옵니다. 우리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한 푼 두 푼 모으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근데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바로 취약전 아동 학원비일 것 같아요. 특히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1, 2개월 다녔던 영어 학원이라던가 또 태권도 학원비 이런 거 간소화에 나오지 않습니다. 직접 영수증 받으셔야 해요. 중고생 자녀 교복값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 다 합치면 몰라서 못 돌려받는 피 같은 돈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우리 아이 다녔던 학원, 교복값 등등 영수증 제출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고 안 돼 있다면 당장 영수증 챙겨서 공제 신청하세요. 그리고 또 청년들, 직장인이나 사회 초년생 여러분들에게도 13월의 월급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셨나요? 물어보면 대부분은 놓치고 계실 겁니다. 최대 200만 원까지 90%나 깎아주는데 이걸 모르거나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회사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직접 신청서 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과거 5년 동안 놓친 게 있더라도 경정 청구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말고 청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 장애인 공제입니다. 보통 등록 장애인 공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암이나 치매처럼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분들도 병원에서 증명서 끊어오면 2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저는 보험 설계사라서 고객님들이나 고객님의 가족 중에 중증 질환을 겪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뵙는데요. 이런 공제 내용을 모르고 놓치는 분들이 많아서 꼭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도 본인이 혹은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아픈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외에도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자녀의 해외 유학 비용도 국외 교육비 영수증만 잘 챙기신다면 환급 받으실 수 있고, 기부를 하셨다면 누락된 기부금이 없는지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절세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 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장성 보험료 공제 이외에도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을 활용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돈을 모으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왜 이렇게까지 열을 올리며 연말정산을 챙겨드리냐고요? 저는 여러분의 보험을 관리하는 전문가잖아요. 보험도 하나의 금융상품이고 공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안경이나 렌즈 같은 놓치기 쉬운 의료비나 중증 환자 공제까지 같이 챙겨드리곤 하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에 놓치신 분들이 많을까봐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보기에 연말정산과 절세는 보험 가입과 원리가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특약을 넣느냐에 따라 나중에 받는 보험금이 달라지듯 연말정산도 내가 어떤 증빙서류를 챙기느냐에 따라 내 통장에 꽂히는 환급금이 달라지니까요. 특히 연금저축보험이나 보장성 보험은 연말정산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이면서 연말정산 못지않은 절세 방법 중 하나잖아요. 오늘 내용 제대로 확인하셨다면 이제 홈택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알려드린 8가지 체크리스트 확인해서 영수증 다 뽑아 놓으세요. 그러면 13월의 월급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혹시 내 보험 구성을 어떻게 바꾸면 더 절세가 가능할지 궁금하시거나 연금저축 얼마나 넣어야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보험으로 의료비 세액 공제랑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지 개인별 맞춤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에 상담 링크 통해서 세액 공제 최대로 받는 보험 리모델링 받고 싶다고 문의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세금은 환급받고 보험료는 줄이면서
하면서 보장은 꽉 채운 가성비 보험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절세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어차피 나가야 될 지출이라면 한 푼이라도 최대한 받아서 한 푼이라도 더 모을 수 있도록 저희 부활남팀 전문가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